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 데스카드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화부터 해볼게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를 나타내요. 하데스가 그 지하 세계를 담당하는 하데스. 이 투구는 쾌네라고, 이 투구를 쓰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들조차도 하데스가 왔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하데스 뜻이 보이지 않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한 사람은 뭔가 왕관 같은 걸 바치고, 여기 사람은 돈을 바치고, 이 어린아이는 꽃을 바치죠. 여기 떠오르는 태양, 뭔가 죽음 뒤에 재탄생을 나타내는 같은 이런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먼저 하데스는 크로노스의 자식이죠. 맨 처음에 태어났지만 거꾸로 토해내는 바람에 제우스가 가장 큰 아들이 되고 밑으로 막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와 그 티탄족 그쪽하고 그 크로노마키아 싸움 후에 지하를 담당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크로노마키아 전쟁 때 프로메테우스가 이 올림푸스 쪽을 도와줬죠.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그런 티탄족은 벌을 받아서 지구를 떠맡게 하고요. 그래서 요 하데스는 하데스 얘기를 일단은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자, 이 쾌네의 투구를 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를 담당하는데 지하에는 광물 자원이 있어서 명왕성, 특히 부자예요. 하데스가 광물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플루토스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플루토거든요. 플루토. 우리가 플루토를 뭐 이렇게 쓰죠. 플로토스라고 그 대지의 신으로도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플루토스로 불릴 때는 데메테르와 같이 곡물의 신으로서 숭배받았고, 강물 자원 이 하데스로 올 때는 아주 검은 채찍으로 사람들이 미워했죠. 하데스가 올까봐. 그래서 이 하데스로, 이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 과거에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 동굴이 3개가 있는데, 이 데메테르로도 여기서 만났죠. 페르세포네를. 아케루사 동굴하고 이 동굴하고 요 3군데가 저승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의 원래는 형이지만 제우스 동생으로 되어 있었고, 지하의
지하를 담당하고 광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고 지하는. 그리고 플루토스로 불리울 때는 데메테르와 같이 대지의 신으로, 지하에는 보석도 있고 광물도 있고 요즘엔 플루토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품고 있는 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데스가 3명의 여신을 만나요. 부인이 3명이었어요. 한 명은 님프였어요. 레우케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그 다음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오죠. 제우스한,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심장에 화살을 맞고 그래가지고 제우스한테 페르세포네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짜고 수선화를 잔뜩 심어놓은 땅에서 납치해 가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페르세포네고요.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를 코레라고도 불렀어요. 코레. 그 데메트리가 시칠리아 섬에다가 고이고이 숨겨놓은 거를 하데스가 납치하죠. 그래서 9일 동안 헤매다가 그 데메트리스 믿는 그런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졌죠. 기독교 아우구스투스 그 왕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이제 왕권을 잡다시피 한 거죠. 거의 공화정 그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스 신들이 그때부터 사라진 거잖아요. 코레, 페르세포네. 그 다음이 민트라고 멘텐데, 세 번째 여자가 멘텐데 바람을 펴서 코레가 발로 짓밟아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기수로 향이 나는 허브죠. 민트가 됐다는 거. 요 정도만 여자 관계가 나와 있어요. 하데스는. 그래서 이 하데스에 있는 가는 길목, 그 누구지? 디오니소스가 엄마 세밀레를 찾으러 그 지하를 갈 때도 누구죠? 그 남근신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만큼 저승으로 통하는 길은 굉장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데스 궁전으로 가는 길은 신화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데스 궁전으로 가는 길은 어, 땅에서 저승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 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강이 아케론 강하고요. 아케론 강이 있고 코키토스 강하고 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케론 강은 비통의 강, 첫 번째 강이에요. 비통의 강으로 벳사공 카론이라고도 하고 케이론이라고도 하죠. 카론이 이제 은화 한 입을 주면은 이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그 돈 없이 온 사람들은 안 건너게 해주고. 그게 맨 첫 번째의 비통의 강. 그 다음에 코키토스 강이 두 번째 강으로 시름의 강. 이건 신화책 보면 나와요. 시름의 강. 이게 두 번째 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에 불의 강. 불의 강으로 레테의 강은요. 레테의 강은 망각의 강.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게 바로 여기 이 강을 넘으면은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추억의 해독제, 추억의 해독제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이게 레떼의 강이에요. 그 다음이 여기서 나가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요. 엘리시온이라고. 엘리시온이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극락의 땅, 극락의 땅 들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타르타로스 지하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타르타로스 언더월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부터 스틱스 강이 나오죠. 이 강이, 신들이 이 강물에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스틱스 강. 얘는 증오의 강이에요. 이 스틱스는 남편이 그 티타노 마키아 때 스틱스는 제우스 편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그 크로노스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이 스틱스한테 이 강을 맡긴 거죠. 남편 팔라스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스틱스와 남편 이 사이에, 여기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이에요. 그 스틱스 딸들이죠. 질투의 신 갤로스, 승리의 여신 니케, 아테네가 데리고 다니던 니케, 힘 크리토스, 폭력의 신 비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틱스는 제우스가 이 강을 맡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온 후에는,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스틱스 강을 건너면요, 스틱스 강을 건너면은 넓은 벌판이 나와서 거기에 검은 버드나무가 있고 수선화가 쫙 피어 있대요. 아스포벨로스인가 수선화가 쫙 피어 있어요. 그 다음이 하데스 궁전이 나와요. 이 궁전 입구에 하데스 궁전이 나오는데, 궁전 입구에 머리가 3개 달린,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생포했다가 다시 데려다 주죠. 머리 3 달린, 얼굴은 뱀 모양인, 머리 3 달린 케르인가 요 개가 지키고 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앞에는 이제 그 하데스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응? 뭐 죽음의 신 타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하데스의 오른팔로 검은 옷 입고 저승사처럼 나타나고, 잠의 여신 휘프노스, 잠의 지팡이로 탁 치면은, 여기서 체면술이란 소리가 힘노티즘하고 불면증의 인썸니아라는 말이 있고요. 이 궁전 앞에는 양귀비라든가 그 수면초, 이런 풀들이 쫙 있대요. 그 앞에 그 여신들,
이 하데스의 명령을 기다리는 타나토스, 히프노스, 모르페우스, 게라스, 비난의 여신, 모모스, 뭐 이게 원래는 닉스의 딸들이거든요. 브라의 여신, 에리즈, 뭐 이게 있어가지고 하데스가 명령을 내리면은 가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타나토스 안 썼네. 요 앞에 타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그 탄탈로스가 얘를 올까봐 묶어놓은 적 한 번 있었죠. 그 제우스의 자식인데 나중에 휴브리스 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물속에 잠겼다는. 그래서 이 지하에서 나온 거는 푸시케 아프로디테가 페르세포네한테 그 약 몰약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 약을 가지러 가서 몰약을 먹고 잠에 취한 걸 에로스 가서 데려오죠. 푸시케하고요, 오르페우스 딱 이 두 명. 뭐 헤르메스야 왔다 갔다 했고 오르페우스 이 딱 두 명만 여기에서 갔다 온 사람들. 그 외는 여기서 아무도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데스에 연결된 것들은 가장 유명한 게 콜의 페르세포네를 데려가서 이제 그 데메테르가 막 찾아 헤맬 때 그 강의 신도 어쩌고 저쩌고 말을 무서워서 못하고, 그러니까 헬리오스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태양신 헬리오스가 저 길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는 막 곡식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니까 헤르메스를 시켜서 중재해서 데려오는데 거기서 석류를 먹어가지고 1년에 3분의 1은 지하에 있고 하데스의 부인으로, 나머지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상에 엄마랑 같이 있는 페르세폰의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데스는 굉장히 지하 작물 보석, 그 다음에 뭐 또 한편에서는 곡식의 신, 대지의 신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앙받고, 하데스는 부자다. 이 지하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건너려면은 비통해강 여기 카론에게 은한지 한 입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르메 강, 불의 강, 그 다음에 레떼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너서 엘리시온, 엘리시온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극락의 땅에서 이쪽으로 가면 타르타루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스틱스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스틱스 강을 건너면은 벌판에 이제 검은 나무 수선화가 쫙 핀 데를 지나서 하데스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케르베로스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절대 여기서는 이 개가 못 나가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하데스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들, 타나토스, 히프노스, 모르페우스, 게라스, 뭐 모모스 많이 있죠. 비난, 꿈, 뭐 브라, 에리스 이래가지고 여기가 하데스가 관장하는 지하. 일단은 이걸로 그리스 신화는 마치고요. 13이에요. 13이라는 거는 1 플러스 3은 4죠. 데스 카드, 죽음이죠. 여기에서 태양은 떠올라요. 똑같이. 근데 여기 왕은 죽었어요. 쓰러져 있어요. 여기 보이는 강은 스틱스 강. 여기 이 사람은 주교는 살아있고
이 여자는, 처녀는 외면하는지 좀 그냥 하얀 옷은 순수함이니까 있고, 어린아이는 오히려 반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음 앞에는 왕도 소용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13데스 죽음인데요. 죽은 다음은 이게 뭐냐면 어, 아이만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카드에서 나타내는 거는 음, 우리가 파라우스가 스콜피오 정갈 자리예요. 여기서 스콜피오를 하거든요. 이 파라우스는 우리에게 남의 재산, 유산, 상속, 성, 그 다른 이들의 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죽음이에요. 지하로 내려갈 때는 여기가 지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지하예요. 여긴 지상이고요. 여기 정오에 태양이 뜨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달이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자리에서 다시 이제 태양이 조금 다시 살아나요. 여기까지는 꼴가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디스의 문을 깜깜하게 거쳐서 여기서 이제 동이 트는 태양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못 그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하로 갈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여기로 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토는 죽음과 재생과 부활, 스콜피오가 이게 정갈로 있다가 독수리로 있다가 그 죄로서 불사조가 되는 500년을 살다가 다시 한번 죽음으로 죄가 돼서 그 죄 속에서 다시 불사조로 재탄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카드는 스콜피오의 파라우스를 나타내요. 성, 죽음, 성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재탄생 후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유산, 공동재원, 남들의 돈이 어떤가 이거를 보는 방이요. 보는 자리. 그러면서 여기서 뜻하는 거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변화에 에고라는 건 자아잖아요. 자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아. 에고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내려놓아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려면 뭔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별의 아픔이던 상실, 뭐 소중한 걸 없앴으니까 슬프죠. 이런 걸로 힘든 시기. 하지만 이 태양과 이런 어린아이 순수함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실제 죽을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뭔가 소중한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대신 목숨은 살아서 또 다른 패턴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신의 뜻이고 우주의 뜻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네가 갈 길은 여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애야 돼. 근데 그 없앤 것 때문에 괴로워서 술 먹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패턴 챕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의 카드요. 그럼 이게 역으로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어딘가에 묶여서 마치 붙박이 장롱처럼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변화에 저항하는, 변화에 저항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잔다거나 이상한 형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상실감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그거를 버려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챕터로 나가야 될 때다. 그런 카드예요. 그러면 이걸로 13번 데스카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